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저랑 수업하셨던 분들은 이미지로 하시는 거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미지로 할 건데, 처음 들으시는 분도 혹시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왜 이미지로 해야 되냐. 자, 형법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리딩 판례 있으면, 민법도 어느 정도 정해는 져 있지만, 변형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형법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변형이 거의 없다. 그냥 그 키워드 쓰면서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복잡하게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교재를 이제 OX집으로 바꾼 이유는 우리 객관식도 아니고 주관식인데 왜 OX를 하냐. 요즘 문제 어때요? 많이 쪼개서 나오잖아요. 근데 쪼개서 나오는 것 중에 항상 그 수험생이 제일 불안해하는 건 뭘까요? 브리타를 제일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브리타라고 그 해에 나오고 나서 저도 공부를 조금 오래 한 편이니까 해서 확인을 해보면 객관식 기출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냥 내가 모를 뿐이야. 예전에 화분 관련해서 화분에 놓아놓고 간 판례 같은 경우에 사용절도 같은 것도 화분에 이거는 책에서 본 적이 없는데 이랬는데 그럼 이건 어디 있을까? 기본서에는 어떤 책이든 다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보면은 객관식에서 진짜 미친 듯이 나왔어요. 10대 번은 넘게 나왔어요. 그 제자리에 뒀으니까 그 고용 가치가 아니라 그거잖아요. 제자리에 두지 않으면은 사용절도 되고 제자리에 두면은 사용절도가 아닌 거. 그리고 고용 가치도 훼손되지 않고 그거를 쓰는 거였거든요. 간단한 이미 지식은 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OX 판단을 못해서 틀려요. 그리고 그거 하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시험장 가잖아요. 그러면 상해하면 생리적 기능 훼손 정도는 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뭐냐? 이거 O였나 X였나 그거에서 시간을 막 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떠냐? 우리 시험에서 왜 형법이 쉽게 나오는데도 점수가 낮은 분들은 왜 낮냐? 객관식이 없었잖아요. 객관식이 없었으니까 이걸 OX 판단이 매우 느려요. 그리고 막 구성요건이나 답안 구성하는 거에 너무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답안 구성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결론 이유 써도 됩니다. 그리고 상해죄가 성립하는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결론 성립한다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유 해서 써도 아무 상관없고 그 원래 틀인 무슨 죄의 성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그리고 사안의 포섭, 결론 이렇게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점수는 절대 좌우되지 않아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좌우되는 건 뭘까? OX 맞추기. 답안 구성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도 안 되게 막 꼬부랑 글씨로 쓰라는 말씀은 아니고 결론 이유로 쓰든 구성요건에 그 답안 쓰는 거를 모르시는 건 아닐까. 무슨 죄의 성부 해서 쓰든 상관없다. 그리고 무슨 죄의 성부 안에서도 구성요건 나오고 주관적 객관적 구성요건 나오고 위법성 책임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야 나는 그렇게 못 쓰겠어. 그냥 무슨 죄의 성부 해서 그냥 그 안에서 그 조문 쓰고 그냥 쭉쭉쭉쭉 쓰는 식으로 써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죄의 성부 해놓고 그냥 안에서 구분 안 하고 쓰는 스타일로 씁니다. 그래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진짜 상관없고 결국엔 키워드를 썼냐? 첫 번째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해요? OX 맞추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내가 키워드도 잘 쓰고 관련 판례 다 쓰고 너무 잘하는 거 나와서 나중에 나와보니까 OX 결론 틀렸네. 상해죄 성립하는데 성립하지 않는다 쓰면 그 쓴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OX를 맞춘 애가 나보다 1점이라도 높습니다. 아무것도 못 쓴 걔가 억울하죠. 억울한데 어때요? 시험이잖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주관식이라고 이분들이 몇 개씩 매겨요. 한 8,000부 매기지 않아요? 근데 그 3명이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2분이서 매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때요? 쉽겠냐고. 그거 어떻게 다 읽어보냐고. 그럼 어떤 식으로 매길까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부터 일단 먼저 봐요. 그거 먼저 보고 그다음 뭐 봐요? 이 키워드 어떤 식으로 그러하면 그런 문장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뭐한 경우 그 앞에 어차피 나와 있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결국은 뭐냐? 키워드 썼나 안 썼나? 그 답 맞췄나 안 맞췄나? 사안의 포섭도 그렇게 했냐? 그럼 끝났어요. 길게 안 써도 돼요. 그렇게 해도 초고득점 저 시험 칠 때 하나 틀렸었거든요. 하나 틀렸었는데도 저 점수는 40점 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잘 쓸 수 있어요. 잘 쓰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압니다. 사시 출신이시거나 형법에 이제 경찰 출신이거나 하는 분들 더 잘 쓰실 수 있는데 그거부터 해보세요. 모의고사 쓸 때나 아니면 내가 공부할 때 답 잘 틀리냐 안 틀리냐. 그 답 하는데 고민 많이 하냐.
그거를 고민 많이 하면 잘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 이번에 실수했어. 그러면 잘 쓰는 거 아니에요. OX 잘 맞추는 사람이 잘 쓰는 거. 왜냐면 시험장 가서 그렇게 하는 애가 점수 더 주겠다고 이미 정해져 있잖아. 시험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 거 좀 뽐내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시험장 가면 많이 못 뽐냅니다. 기억 안 납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반복되게 외우기. 형법은 좋은 게 뭐예요? 키워드가 반복돼요. 상에 나오면 생리적 기능 훼손 안 나오고는 답 안 나옵니다. 그러죠? OX만 잘 판단해주고 생리적 기능 훼손이 되냐 안 되냐. 그 조금 더 신체 완전정신 생활 기능 장 요거 써주면 좋죠. 요거 써주면 좋은데 그것도 솔직히 막 시험장에서 기억 안 난다. 그럼 생리적 기능이 훼손 됐냐 안 됐냐 그것만 해서 그냥 써도 됩니다. 그래도 답 맞으면 점수 나옵니다. 생각보다 잘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문제 자체가 그렇게 나옵니다. 뜯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조금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 많죠. 하나 하는데 너무 잘 쓰려고 하는. 근데 그거 안 되죠. 형법 50이고 형소법 50이면 형소법 문제 많고 형법도 점점 문제 뜯어내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짧게 해서 답 맞추고 짧게 해서 답 맞추고 딱 정확한 키워드 쓰고 그렇게 넘어가라는 뜻이잖아요. 거기다 막 주구장창 막 휘황찬란하게 쓰지 말고 맞춰봐. 조문 정확하게 쓰고 키워드 정확하게 쓰고 OX 맞춰봐. 그러고 넘어가. 그다음 넘어가. 물론 고민되는 문제 한 문제. 자, 시험장 가면 어때요? 형법은 2문제 나오다가 요즘은 한 3문제. 이번에 또 더 많을지 또 모르죠. 점점점 맞죠? 4-5문제까지 나오셨죠. 그러면 또 늘어나거나 아니면 최소 또 그 정도 유지되겠죠. 예전에 처음에 칠 때 어땠어요? 2개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그죠? 많이 늘었죠. 그럼 그때처럼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때처럼 쓰면은 힘들겠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형소법도 나눠지고 민법도 이미 민법 다 뜯어져 있고 OX 잘 판단해주고 키워드 써주고 OX 잘 판단해주고 키워드 정 생각 안 난다. 답이라도 맞추자. 답이라도 거기다가 막 뭐 구성요건이나 요건 사실로 해갖고 비벼 써갖고 뭐 이상한 말 그러지 말자. 그거 어차피 점수 안 준다. 어차피 빵점이다. 이게 답이 뭘까? 요런 문장 요런 스타일로 내는데 특히 민법은 그런 거 많거든요. 약간 끌고 가요 그쪽으로. 그리고 O 되면은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O가 되면 종만 쓰면 딱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 그러면은 생각 잘해야 돼. 조문으로 해서 너무 매끄럽게 문제 풀리면은 이건 내가 잘못 풀 확률이 높아요. 무조건 그 예외 판례나 뭔가 끼어드는 거 있어가지고 요거를 다른 방향으로 되게끔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건 아닌데 확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그런 확률이 높다. 그래서 헷갈릴 때는 조문으로 딱 봤는데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걸 조문으로 딱딱딱 요건으로 풀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닌 확률이 높다. 무조건 그 사이에 무슨 판례가 하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OX 무조건 맞춰야 돼서 제가 이 교재 하는 거예요. OX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 자, 이제, 물론 제가 좀 빠르게 하고, 모의고사 이런 문제들은 조금 버리긴 버릴 건데, OX 맞추시고, 제가 쓰라는 키워드 정도 쓰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답 다 맞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답 다 맞추고 그 정도 키워드 쓰시면 수석합니다. 생각보다 시험장 가면 그렇게 잘 못 씁니다. 그리고 그것만 외워도 됩니다. 다른 거 복잡하게 외워가지고 헷갈리고 시험장에서 시간 끄시고 하지 마십시오. 일단 무조건 OX. 그 다음 키워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편안하게 설명해드리고 이미지도 만들어서 해드릴 테니까 뭐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그것만 쓰라. 그리고 가서 써보시면 압니다. 써보고 나면은 그 정도만 써도 충분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살인죄부터 가볼게요. 250조. 요 이미지 예전에 뭐 공부하시면서 보신 분은 보셨겠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거 무슨 이미지냐? 자, 2명의, 이걸 어떻게 하나? 내리는 거? 스크롤. 네. 요렇게. 찾았습니다. 자. 이미지, 예전에 예비순환이나 하시는 분들 아시죠? 이거 뭐죠? 2명에, 1명, 2명에, 이거 뭐예요? 손오공. 502가 사람 이렇게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죠? 살인죄, 뭐예요? 250조.
물론 요즘 조문 뭐 한글로 봐도 다 찾습니다. 저는 한문으로 할 때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가는 걸로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250 해서 빨리 찾으면 좋으니까. 자, 250 가보면 어때요? 그럼 조문으로 이제 조문으로 또 기억을 또 떠올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조문에 뒤에 거 빼고 사람을 뭐래요?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럼 살해는 그렇게 안 중요하죠. 결국 사람의 시기 그리고 언제 죽냐, 종기,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냐. 근데 종기는 학설 많죠? 그럼 이건 안 나오겠죠? 하지만 시기는 뭐다? 판례 있다. 그 유명한 판례 있죠? 그럼 그거를 외우는 거예요. 자, 뭐다? 요 판례 나오죠. 바로 1번. 산모의 골반이 태아에 비하여 협소할 뿐만 아니라 분만, 진통의 통증이 극심한 등 정상분만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원 갑은 정상분만을 할 수 있으리라고 경솔하게 판단하여 정상분만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 산모의 배를 계속 쓸어낼 아래로 자궁 수축제를 수차례 사용하였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 외우는 거야 아니에요? 이건 이해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사실관계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알겠죠?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이러한 경우 갑의 죄책은 아니면 살인죄가 성립하는가? 그럼 이거를 뭐 한다 외우고 있어요? 이 문장을 똑같이 쓰려고 뭐 한다 외워? 요렇게 똑같이 나오면 요렇게 쓰고 요 문장이 약간 뭐 바뀌어가지고 나온다 해도 이 판례인지 알잖아요. 조산사가 어쨌든 뭐예요? 자궁수축 이거 특이한 거 있잖아요. 조산원 배에서 자궁수축제 쓰고 태아 지식사 이 정도의 키워드만 요 말 나오면 그거만 줄여갖고 쓰면 되잖아요. 이거는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OX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업무상 과실치장죄에 해당하냐 안 하냐? 자, 해당한다. 왜 해당하느냐? 사람의 시기는 어때요? 태아인 게 제일 애매하죠? 태아는 어떻다? 이걸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줘야겠죠? 태아는 어떻다? 이걸로 저는 암기하거든요? 어떻다? 아파하고 있죠? 아파하고 있으니까 규칙적 진통시. 그 이제 애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분만 개시시. 물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책에 나오잖아요. 그죠? 보세요.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는 형법 해석한 사람의 시기는 나오죠? 뭐예요? 규칙적 진통시. 동반하여 태아가 태원을 이탈하기 시작하다. 이까지 외우지 말고 다시 말해 분만 개시시. 이렇게 딱 잘라지게 외우는 거예요. 규칙적 진통시. 분만 개시시. 알겠죠? 그 사이에 태아가 태반으로 이탈하기 시작하면 이거 외우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워. 그냥 분만 개시시. 규칙적 진통시를 사람으로 하고 한다. 따라서 조산원이 분만 중 나오고 있죠? 보세요. 골반의 태아 협소할 뿐만 분만 진통 통증이 극심한 이미 규칙적 진통이 시작됐죠. 개시 만약에 모르고 있다 그래도 그걸로 기준으로 해도 어때요? 지금 태어난 걸로 보는 거죠. 자, 조산원이 정상분만 경솔할 판단을 계속 진행했어. 그럼 어때요? 분만 개시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애매해. 여기서는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일단 그래도 진통만 해도 이미 어때? 사람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야. 그럼 어때요? 결과 태아가 질삭했다면 이거 뭐 뒤에 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앞에 예습을 했다 생각하고 자 업무상 과실 뭐예요? 과실은 결국에는 뭐예요? 사망하게 됐다. 사망하려면 뭐예요? 살인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어야 자연인이어야 되는데 그건 뭐다? 태아가 해당한다 안 한다? 된다. 오케이? 그럼 이거 계속 돌려 쓰는 거예요. 살인죄 나오거나 업무상 과실치상죄 나오거나 이거 계속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 진통을 동반하는 분만 개시, 규칙적 진통시 분만 개시시. 앞에 보세요. 태아가 태반으로 이탈하기 시작한 때 뭐 이 말 어때요? 빼고도 객관식 문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죠? 자, 말하고 맞죠? 그 다음 이거랑 반대되는 게 뭐예요? 제왕절개가 가능한 시점. 제왕절개 수술을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이때를 분만 개시로 볼 수 있다 없다? 자,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 제가 시험장에서 답안에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거를 딱 꺼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네. 자, 살인죄 나왔다. 나올 확률은 낮지만 자, 살인죄 나왔다. 그럼 아까 제일 처음에 이미지 뭐예요? 2명의 502 그죠? 250 외웠어. 그럼 그 조문 가보세요. 알아도 가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헷가닥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을 보세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죠? 여기 한번 봐주세요.
그럼 결국엔 내가 머릿속에 공부할 때 어때요? 사람이 중요했잖아요. 그죠? 사람은 태어나서 사망한다. 사망하는 거 심정지, 그리고 뇌사설 있으니까 X. 그럼 태어난 요게 중요하다. 그럼 요거를 언제로 볼 거냐? 그럼 아까 이 판례, 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응급실에서 아주머니가 배 아파서 하는 거,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규칙적, 진통시, 분만. 그러니까 초안 잡을 때도 이렇게 잡으세요. 이 정도면 글자 많이 안 써도 되잖아요. 맞죠? 규칙적, 진통시, 분만, 개시. 이것도 꺼냈어. 자, 분만, 개시 시에서 또 뭘 아까 생각해내요? 제왕절개. 제왕절개는 뭐다? O 하나 있었죠? 그죠? 사람의 시기는 분만, 이때 O 하나 있으니까 X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왕절개는 아니야. 그럼 이것도 뒤에 왜? 이것도 키워드가 있거든요. 제왕절개는 왜 아니야? 보면은 이렇게 요거만 외우세요. 자, 해설해 보시면 분만 개시, 자, 제왕 수술이 가능하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때를 분만 개시로 한다? 아니죠. 자, 밑에 보면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왜 그래?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가능하고 규범적으로 실시한 필요한 시기는 판단하는 자, 분만 개시 시점, 사람의 시기를 불명한 이 지점 분만 시기로 볼 수 없다 나오죠. 그러면 뭐라고 써야겠어요? 제왕절개 시점을 분만 개시시로, 왜냐 분만의 시기로라고 쓸 수도 있는데 그럼 또 말 달라지니까 또 외우기 어렵겠죠. 자, 판례에 따르면 제왕절개가 가능한 시점을 분만 개시시로, 분만 개시시는 외워놨잖아요. 위에서 외워서 밑에 내려와서 요것도 똑같이 쓰는. 그럼 제왕절개 시는 분만 개시시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판단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의사에 따라 다를 거고, 이 사람은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짜 급하게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키워드만 써주면서 이때는 아니다. 알겠죠? 시작하면 이거부터, 만약 이 문제 나올 확률이 99%인데 만약에 이 문제 안 나오더라도 시작하면 살인죄 나면 요 정도는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까는 게 이게 변경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변경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나오면 요걸로 해갖고 바로 판단해서 쓰고, 이거랑 다른 문제 나왔다. 그래도 이 키워드를 들어갈 확률이 99%죠. 그죠? 이 문제 나올 거예요. 만약 살인죄 안 나오겠지만, 만약 살인죄 나오면 이거지, 뭐 다른 거 뭐 나올 거 있겠어요. 업무상 과실치장죄 나와도 이 문제 나올 거고, 그죠? 아직까지 우리 안 낸 거 워낙 많잖아요. 갑자기 고의를 내지, 미필적 뭐, 그 고의 해가지고, 그거 내는 건 좀 만무하죠, 솔직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써볼게요. 자, 시험장 갔다 생각할게요. 물론 지금 뒤에 문제 많은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뭐부터 떠올린다? 자, 살인죄 나왔어. 살인죄 나왔으면은 뭐 떠올리죠? 아니죠. 조문 숫자 하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가? 그 이미지. 뭐였죠? 제일 처음에 살인죄 하면은 조문 꺼내는 거. 그쵸? 2명의 50. 쉽죠? 되죠, 그냥. 그냥 머릿속에 아까 50이 2명이 있는데 사람 죽어 있는 거 떠올리죠? 그럼 어떻게 해서 조문 가야겠죠? 귀찮아도 보세요. 그럼 뭐라 돼 있어요? 다른 거 뒤에 거 빼고, 한 잔 사형 무기징역, 우리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예요? 뭐 없잖아요. 사람을 초한지 잡을 때 이렇게 잡으세요. 자, 살해. 그 다음 제가 아까 여기서 연결해서 어떻게 썼죠? 이 둘 중에 뭐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아까 어떻게 표같이 만들었죠? 어떻게 했죠? 시기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지만 종기는 썰 있으니까 X. 그럼 여기가 뭐였죠? 중요했고. 그 중에는 뭐다? 태어난 때니까 태아. 그죠? 그럼 태아에서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키워드 딱딱 2개 있었잖아요. 그죠? 그 임산부 있고, 그죠? 뭐였죠? 1번? 뭐였죠? 임산부 아파하고 있는 거. 2번 뭐죠? 아니죠. 규칙적 진동시. 네. 그러면 요거를 보고 또 하나 더 꺼내기로 했죠. 요건 O니까 X 되는 거 하나 뭐였다? 제왕절개. 제왕절개는 분만 개시시로 볼 수 없다. 왜 그렇다? 그쵸? 상황과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 정도 외울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그 종이에다가 글로 다 꺼내려고 그러니까 막 말 꼬이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자. 요렇게 초안, 이 정도는 저는 지금 이제 천천히 설명한다고 이렇게 잡았는데, 시험장 가서 내가 알고 있다면은, 진짜 순식간에 쓰잖아요. 요런 말만 써주고 이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잡아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 기계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값이 좀 있어야 돼. 하는 방법 아시겠죠? 뭐 살인죄에서는 많이 할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조산사인 압이 부주의하게 산모의 자궁에 있는 태아를 사망케 한 경우 A로 하여금 사망한 태아의 적초를 받게 하는 거 A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건 좀 잘 봐야 돼요. 자, 3번 보시면 자,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임산부의 신체 일부를 훼손. 이게 뭐죠? 생리적 기능 훼손은 것이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해 태아의 양육 출산의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세요. 이거 결국에는 뒤에 또 외우겠지만 지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것도 결국 뭐예요? 신생아잖아요. 신체의 일부 훼손. 그죠? 그리고 뭐예요? 생리적 기능 훼손. 맞죠? 생리적 기능 훼손만 치셔도 돼요. 왜냐? 태아랑 모는 별개로 보니까. 그죠? 그래서 상해가 된다, 한다? 안 된다. 이거 뒤에도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문제 318페이지. 자, 318페이지 보시면 4번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존속살인죄. 이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볼게요. 자신의 출생 직후 아버지가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살고 있는 누구? 생모. 출생 직후 아버지랑은 이혼했고, 그리고 누구야?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살고 있는 생모. 그거죠. 전형적인 뭐예요? 낳고 버리고 바로 도망간 엄마들.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근데 뭐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생모, 우리 엄마야. 그리고 20년 후에 찾아가서 존속폭행죄가 폭행한 경우 내 버리고 간 엄마 찾아가가지고 두드려 팼어. 그럼 어떻게 된다? 존속폭행 성립한다 안 한다? 존속폭행죄가 성립한다. 왜? 여기 해설 나오죠. 가족관계 등기부와 무관하게. 이거 그래서 가족관계법에서 배우잖아요. 그리고 친상법에서도 배우고. 뭐예요? 생모는 뭐예요? 포태자자가 혼외자인지 포태한자인지 불문하고 아빠는 누군지 헷갈릴 수 있어. 그게 그죠. 생리적으로도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죠. 아빠는 누군지 모를 수 있어. 이건 DNA 검사를 해봐야 돼.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는 어때? 배가 불러왔는데 우리 엄마는 확실하잖아요. 이건 100%잖아요. 그죠? DNA 검사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다? 인지나 출생신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출생과 동시에 직계 존속이 된다 안 된다? 존속이 되니까 당연히 존속폭행죄가 성립한다. 요거는 가셔서 또 한번 이쪽 말고 민법 쪽에서 그리고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252조 한번 볼게요.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사람이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사살하게 한 경우도 1항형에 처한다. 이 정도고 모의고사 문제 있는 거는 빼고 자 기출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7번 319페이지 7번 자살할 결심을 하였음을 알고 유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었는데 생각을 바꿔 자살을 결행하지 않은 경우 유서 대필자는 자살 방조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뭐 그런가 봅니다. 그냥 8번 갑은 처을과 심각한 말다툼을 하다가 을이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 하면서 기름을 사오라는 말을 하자 을에게 휘발유 한 병을 사다 주었어요. 그 후 뭐예요? 직후 을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죽은 경우 갑에게 뭐래요? 촉탁살인죄가 성립하느냐. 자 이거 볼게요. 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사다 주면 이를 이용해 자살할 수도 있다는 것은 뭐예요? 충분히 예상하다는 거. 이게 무슨 말? 예견 가능성이라고 하거든요. 예견 가능성. 그러니까 어떻죠?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사다 주어 피해자가 자살하도록 한 방조예요. 방조. 자살 방조죄. 알겠죠? 휘발유를 사다 줬는데 이거 뭐 촉탁이라고 보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방조다. 그리고 9번 타인의 자살을 교사했으나 거절당한 경우에 살인의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자, 요거는 보세요. 자살 교사 방조는 자살에 대한 교사 방조 행위를 계시한테 실행에 착수해 있다고 뭐 다수설에서 얘기한다는데 이거는 뭐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10번은 이것도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볼게요.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의 카페, 거래시장, 청산점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 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의 편취 목적의 사기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자살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하겠다면 자살 방조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볼게요. 해설 보세요. 봐주세요. 자, 자살 방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가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뭐예요? 그에 대한 행위자 인식까지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청산염전 자살 유독물을 판매 광고했고, 그거 사기 치려고 한 거. 이거 실제로 아니었어요. 이거 이 판례 지금 짧게 나와서 그런데 실제로 이게 아니었어. 그래서 다른 경로로 다른 데서 갖고 온 걸로 들고 와서 청산염으로 자살한 거.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 그런 자살 물품이 있다 이렇게 거짓말 한 거야. 거짓말 해가지고 이거 사라 해갖고 돈만 먹고 튄 거예요. 알겠죠? 진짜 청산염이 아니었던 거야. 봐봐. 그래서 뭐야? 구체적인 자살 실행 원조 해야 된다. 이걸로 먹고 안 했잖아. 다른 사이트에서 구해갖고 청산염 먹고 자살했다며. 그러면 이거는 어떻다? 자살 방조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사기치려고 한 거잖아요. 내가 청산염 갖고 있다. 거짓말 해가지고 청산염 팔아갖고 돈 벌려고 한 거지. 진짜 들고 있지도 않았어. 그럼 결국에 그 사람 또 딴 데, 이거 사기당했으니까 딴 데 가서 먹고 죽었는데, 이거 내가 자살한 거 방조죄 되면 좀 그렇지 않아요? 사기는 되겠지. 돈 가져갔으니까. 그죠?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만 주십시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상해치사죄 볼게요. 이게 먼저 나오네요. 뭐 살인, 네, 사망이니까. 자, 259조 상해치사. 사람의 신체를 뭐예요? 상해하여 결국엔 어떻게 사망하게 이르는 겁니다. 자, 상해라는 거 뭐냐? 여기 한번 볼게요. 뭐 뒤에 또 상해할 때 또 한 번 더 할게요. 이거가 뭐냐면 이게 신생아라고 보는 거예요. 얘가 스토리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얘가 신생아인데 얘가 뭐예요? 지금 꽃갈콘 쓰고 있고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 생일 이거를 상해라고 생각했어요. 뭐 연결 안 되겠지만 신생아 생일 이렇게 두 문자로 하는 거예요. 신체 완전성 침해, 생활 기능의 장애, 생리적 기능 훼손, 그 일시적인 것도 포함, 뭐 정신적인 것도 포함. 그 상해죄가 한 번 더 할 거예요. 일단 이렇게 들어만 놓자. 신체 완전성 침해, 생리적 기능의 훼손, 생활 기능의 장애, 일시적인 것도 포함된다. 자, 322페이지. 요거 중요합니다. 자, 6번 동시범의 특례 요거 펼쳐주세요. 263조 동시범 뭐예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 그어주세요. 발생하게 한 경우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람 상해를 당했어. 그럼 뭐라고 그런다? 공동정범에 예에 의한다. 그어주시고 공동정범에 예에 의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원칙이 있고 이게 예외예요. 항상 시험에 나오면 뭐다? 원칙보다는 예외가 나온다. 왜 그런가? 원칙도 써주고 예외도 써줄 수 있으니까. 아까 같은 살인죄에서 어때요? 원칙은 분만 개시치 규칙적 진통시 태하는 사람이 된다. 하지만 예외 뭐가 이거? 제왕절개가 가능한 시점은 분만 개시시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 어때요? 제왕절개 나올 확률이 좀 높죠. 왜냐면 쓸 게 많으니까. 원칙 예외 나온다고 예외만 쓰는 거 아니에요. 항상 원칙 예외 나와서 예외가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원칙 써주고 예외 써요. 그래야 내가 헷갈리는 것도 안 헷갈리고 무조건 이미지로만 다 딸 수는 없잖아요. 원칙 예외를 해주면 이게 서로 연결돼가지고 더 기억에 잘 남아요. 그러니까 초안지 잡을 때도 만약에 예외 나와도 예외만 먼저 쓰려고 막 이러지 말고 원칙 써주고 예외 써주면 이게 확실히 구분이 되거든요. O, X는 일단 안 틀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닌 것들 이미지로 딸 것들은 이미지로 따고 연결돼서 외울 수 있는 것들은 연결해서 외우고 그거 있잖아요. 물론 민법이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법정지상권 이거 너무 잘 알 거예요. 그 공동저당 철거신축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 기준으로 워낙 잘 나오는 판례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낮에지적 교환같이 불칙손해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안 한다. 그럼 이걸 저는 기준으로 잡을게요. 이게 예외긴 해요. 하지만 단독일 때는 어떻다? 성립한다. 그죠? 불칙손해가 없으니까 성립한다. 그리고 또 공동인데 또 예외된 거 뭐예요? 철거 신축 말고 등기부 폐쇄일 때도 성립한다.
한다. 그럼 요것만 X고 앞뒤로 5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꺼내려고 하지 말고 요렇게 해갖고 앞뒤 3개 다 꺼내면 이제 좀 시험장에서 덜 헷갈리죠. 1차 할 때는 바로 본능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2차 할 때는 조금 그래도 OX 판단할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푸는 거예요. 철거 신축 했었을 때는 일단 무조건 X. 근데 요거 단독일 때는 돼. 그리고 등기부 폐쇄했을 때는 부활시키면 되니까 요거도 붙일 손해가 없으니까 그것도 돼. 근데 요거 한 단계 더 가면 그거 뭐 함께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건 일단 나중에 뭐 이거는 제 과목이 아니니까. 근데 요런 식으로 형법도 연결해서 해주면 좋다. 제왕절개 봐. O, X니까 태아가 요거는 O야. 근데 제왕절개 때는 당연히 X였겠지. 내 머릿속에 아까 그 외우는 그 그림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는 거야. 바로 꺼내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그렇게 꺼내면 판단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문장이 혹시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끙끙 해도 OX는 일단 맞췄고 위에 그 태아, 분만, 계시, 규칙, 진통식 그 정도는 써줬잖아요. 그럼 그나마 낫거든. 근데 제왕절개하고 OX는 판단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면 이것만 내가 알고 있으면 다른 거 쓸 게 없어. 그럼 좀 횡하니까. 자, 이거 동시범 특례 좀 중요합니다. 볼게요. 자, 6번. 2인 이상이 상호여 의사나 연락 없이 동시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의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뭐예요? 19조도 보세요. 이게 원칙이에요. 독립된 행위가 경합할 때는 뭐예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그랬는데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뭐래요? 공동정범에 예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자, 요거도 똑같아. 미수범으로 처벌하지만 이게 뭔 말이에요? 원칙은 이렇지만 자, 독립행위가 경합해서 요 나오죠 또 상해의 결과 찍어주시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판명하지 않을 때는 뭐 공동정범에 예의한다. 원칙 예외죠. 나올만해요 안 해요? 나올만하죠. 그냥 생상해 물어보겠어요. 물론 생상해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요런 거 내기 엄청 좋아하는 딱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법리 공부했는지도 19조 써주고 263조 써주고. 근데 이거 쓸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런 문제 나왔어. 이거 좀 딱 설명하기 좋네요. 이거 나오면 상해의 개념 뭐 이빠이 쓰는 이거 물어본 거겠어요? 이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19조 쓰면은 이거 쓰는 것보다 점수 높을 거예요. 19조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263조 찾아서 요 내용에 대해서 써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럼 조문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독립된 행위가 경합할 상해의 결과. 근데 판례가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자 그럼 상해의 결과가 나오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은 그 민법이랑 다르게 조문을 엄청 엄격하게 해석을 해요. 왜냐면 이거 누가 잡혀가는 거잖아요. 누가 이거 빵 가고 막 살인 사형 있고 막 이런데 이거 딱 맞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딱 그 글자와 맞게 이 글자의 모든 의미가 다 뭐래요? 상해의 결과 이러죠. 왜 그냥 상해라고 안 하고 상해의 결과라고 했을까?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지만 일단 이 글자에선 생각을 해보자. 왜 상해라고 안 하고 상해의 결과 이런 말 했을까? 자, 상해를 하려다가 상해를 하면은 뭐예요? 이거는 당연히 알겠지만 상해죄. 이건 당연히 포함일 거고.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 안다고 제가 생각하고 할게요. 근데 폭행을 하려고 하다가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뭐야? 폭행하려고 했는데 내 고의는 폭행이었는데 상해의 결과 발생해 상 결과는 상해가 발생했어. 그럼 둘 다 포함된다 안 된다? 요거도 포함되고 요거도 포함된다. 요 정도 나오면은 쉽게 나온 거죠. 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다. 그럼 뭐다? 이거 뭐 뒤에 나올 거예요. 자, 판례에 따르면 상해의 결과 말고 뭐다? 사망의 결과가 나왔을 때도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그럼 뭐가 있다? 상해, 치사, 폭행, 치사인 경우도 포함이 된다. 한 개만, 이거 뭐 좀 어렵긴 한데.
상해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슷한 걸로 했었을 때 가능하지만 강간하려다가 치상되면은 이건 포함 안 됩니다. 같은 종류, 폭행, 상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까지는 제 생각에는 나올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어디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냐? 요거. 폭행치사. 아니면 요거. 근데 확률적으로 이게 높죠. 헷갈릴만 하니까. 자, 이 조문을 쓰고 여기까지 끌어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보세요.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잖아요. 그죠? 조문에서 찾아가지고 상해의 결과. 왜 결과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결과라고 했으니까 폭행해가지고 치사가 되든 상이 되든 뭐 상해로 치상이 되든 그러면 알죠. 이제 상해는 그냥 상해죄가 되든 어쨌든 뭐다? 둘 다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결과 이런 말 썼다. 그 다음에 상해만 되냐? 아니야. 사망의 결과가 나왔을 때도 돼. 그럼 그건 뭐였냐? 폭행해서 사망했을 때 폭행, 치사 그리고 상해, 치사인 경우도 포함이 된다. 이게 나올 확률이 높죠. 이거를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이것까지 개념이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칙 나오고 예외적인 거 판례 써주면서 이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강간치상은 같은 종류가 아니니까 포함되지 않아. 요까지 외워주면 너무 좋은데 최소 요거 4번 요 정도 요거 제일 중요하죠. 그럼 요걸로 해갖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7번 공동점 이런 거는 별로예요. 이건 아니고 5번. 자, 323번 3페이지 9번. 자, 만취 상태의 길을 걷던 노숙자 A는 지나가던 행인 A 갑과 시비가 붙어서 심하게 맞았어. 30분 후에 또 다른 행인 을에게 마찬가지로 시비를 붙어가지고 또 얻어맞았어. 그러니까 이 뭐 어떤 사람이에요? 뭐 술주정뱅이죠. 뭐 여기저기 시비 걸다가 어떤 사람은 두드려 맞고 또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길 가다가 또 시비 걸어가지고 또 두드려 맞았어. 그럼 어때요? 갑과 을은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A 지 혼자 또 한 번 두드려 맞고 또 가다 갑과 을은 뭐 의사 연락도 없고 그냥 생남이야. 그냥 정신 나간 노숙자 한 번 따로 팬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기절한 채로 병원에 후송되었다. 그 후 A는 뇌출혈로 사망하였는데 그 원인된 행위는 우리 시험 어떻게 원인된 행위는 판명되지 않았다. 이런 거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줍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무조건 지금 동시범인 거 눈치 까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 뭐를 우리한테 기대하느냐? OX의 판단을 기대하는 거예요. OX의 판단을 기대하고 자 이거 써주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자, 이거 썼을 때 보세요. 상상자나 많이 쓰지 마세요. 그 다 쓸 거예요. 신생아생 생리적 기능에서 그거 많이 쓰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문제 나왔는데 요 정도로 지금은 어때요? 요거 상해 결과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폭행치상인지 뇌출혈로 사망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뭐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폭행하던 사람이 처음부터 이거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폭행할 의사는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상해하자 그거는 애매하죠? 애매한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 사실관계 너무 짧긴 한데 이거도 폭행치사 맞아요. 그죠? 폭행치사 맞아요. 보세요. 그러면 뭐 냈어요? 이거 냈죠. 이 사실관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다르게 낼 수도 있겠죠. 딱 맞게 안 낼 수도. 물론 우리는 판례 그대로 내지만. 그럼 자, 이거 내면 어떻게 쓰겠어요? 이거만 쓸 거예요? 안 되죠. 어떻게 써야겠어요? 여기서부터 써야 될 거예요. 결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 뽑는 거. 판례에 따르면 상해를 가할 고의로 상해를 가해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물론이고 폭행을 가할 의사로 상해를 가해서 폭행치상죄가 되는 경우에도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된다. 또 판례에 따르면 뭐예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즉 상해를 가할 의사로 사람이 사망한 상해치사의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을 가할 의사로 폭행을 하여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원죄가 성립한다. 다만 강간을 하려다가 사람이 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위 조항은 적용되지 않아. 그럼 이거 겁나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겁나 잘. 근데 쓸 때 이미 요 조문 볼 때마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나오든 근데 물론 이거 나올 확률이 높죠. 나올 확률이 높은데 만약 1단계 냈어. 아, 이거는 안 되겠죠.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거 낼 확률은 상해갖고 상해와 고의로 상해는 상해죄 때 이거 조문으로 바로 되는데 이거 뭐 한다 되겠어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1단계 내면 우리 좀 약간 요거 내거나 아니면 한 요 정도 내겠죠. 솔직히. 근데 보세요. 아까 제가 원칙 예외 얘기한 것처럼 싹 다 외우고 있으면 뭐 헷갈려? 이거 쓰면 이거 쓰면 되고 이거 쓰려면 이거 쓰면 되죠. 그죠? OX는 따라락 판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요거 중에 골라내려고 이거 생각 안 하고 요거만 떠올리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거 쓰는데 제가 이렇게 수학처럼 하잖아요. 그죠? 뭐 물론 저 수학 엄청 못해요. 수학 잘 못하고 산수 진짜 못하는데 그런 저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 초안지 잡는데 어차피 그거 다 줄글로 해갖고 빽빽이로 옆에 그 초안지 하나 주는 거에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지 있죠?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의고사 칠 때 여백이 좀 적지만 실제 시험장 가서 이렇게 보면 이 여백이 엄청 많아요. 아시겠지만 시험 쳐보신 분은 여기다가 요 정도 쓰세요. 이 공간 충분히 돼요. 그리고 OX 판단하는 거 요다가 OX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판단해주고 요 지금 문장에다 요다 따박따박 해갖고 요 작은 글씨로 좀 써주고 그래야 안 헷갈려. 아니면 몇 번에 이건지 막 그 시험장 가면 내 정신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아? 이런 문제 나오면 요거만 꺼내려고 머리통 싸매지 마라. 그냥 다 써라. 그냥. 그러니까 다 쓰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라. 그 중에서 골라내라. 왜 우리가 그 민법 공부할 때도 대위나 취소가 어려운데도 대위 취소 잘하는 줄 아세요? 그 요건 다 외우고 있거든. 피보전 채권에서 이행기의 도래 보전의 필요성 그게 어디 들어가는지 다 알거든.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데도 좀 잘하는 거예요. 피보전 채권의 존재 사회행위 사회에서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다른 것들은 막 이렇게 유치권 이렇게 들어가면 좀 어렵거든. 왜 어렵냐? 그 요건 잘 모르거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건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싹 다 외우고 있으면은 뭐가 문제야? 그냥 다 된다잖아. 상해 결과 상해로 해서 결과니까 상해의 결과 요걸로 생기든 폭행으로 해서 상해의 결과 생기든 포함된다. 근데 상해뿐만 아니라 뭐다? 사망의 결과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요 글자에서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해치사뿐만 아니라 폭행치사도 포함된다. 근데 하나 예외. 두 개 나왔으니까 예외 하나 기억하자. 강한 진화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정도 써주면은 수석이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수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대고 막 상해의 개념, 상처의 부위와 정도, 일상생활 지장이 있는지 자연치유 나이 그거 백날 쓰고 있어 봤자 점수 안 나온다. 이거 쓰라는 거예요. 이거 물어봤으면 이거 써야지 점수 나오지. 이거 써야 점수 나오고 요거 판례 써줘야 점수 나오고 요거만 뗄랭 쓰고 상해 그 동전 크기에 멍일 때는 뭐 어떻고 뭐 외부에서 실신해갖고 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거 쓰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거든. 보통 나 좀 썼다. 와, 나 이번에 답도 맞추고 좀 썼다. 근데 점수 와 일로. 이거 물어봤는데 그거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물어봤는지를 잘 기억해야 된다. 이게 참 딱 그 전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쓰고 싶으면 이거 다 썼잖아요. 근데도 시간 남는다. 그 종이 뒤에 이렇게 비워 놓는다고 이게 2번 문제라고 칠게요. 밑에 이만큼 훌빈하게 비워 놓는다고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 쓰냐면 한 문제당 만약에 4문제 나온다 하면 한 페이지 그 문제 쓰고 남으면 그 남은 대로 냅두고 왜냐면 또 내 추가할 거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요? 왜냐하면 뒤에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왜냐하면은 OX 판단해주고 왜냐하면 뒤에 써야 되는 게 자 OX를 판단 안 하고 왜냐하면부터 쓴다고 쳐볼게요. 자, 첫 줄에 왜냐하면부터 쓴다. 그럼 어때요? 이거 안 되면 내가 OX를 쓸 수가 없어, 뒤에를. 그럼 요거 좀 쓰다가 고민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말도 안 되게 해놓고 요거 하다 이거 원래 알고 있었는데 틀려요. 그럼 안 돼. OX부터 해놓고 왜냐하면 자, 1, 2 내가 외우고 있는 키워드가 한 3개 정도 예를 들면 신생아, 생애, 신체 완전성 침해, 생리적 기능 훼손, 생활 기능의 장애, 일시적인지 정신적인 거 포함된다. 근데 한 요쯤 생각 안 나. 생활 기능 장애. 그럼 비워놓고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약 OX를 먼저 안 하고 이렇게 쓰면 OX 판단 안 하고 이렇게 쓰면 요 중간쯤 쓰다가 어디쯤 해갖고 이거 비워놓고 요거를 해야 될지 모르거든. 그럼 문장이 꼬이거든요. 문장도 꼬여요. 말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쓰면서도 꼬여요. 키워드도 이렇게 쓰세요. 1땡, 2땡, 3땡 이렇게. 그럼 하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비우고 바로 요거를 3땡으로 쓰든 아니면 3땡 비워놓으세요. 이렇게 비워놓고 4땡 써도 돼요. 그 OX는 내가 일단 해놨잖아요. 안전한 거 일단 안 떨어지게끔 요거 정도 쓰고 요거 써도 안 떨어져요. 근데 요거 하나 때문에 시간 절절 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OX부터 해놔라.
물론 뭐 이렇게 요걸로 판단해갖고 OX 한다는 그 법리 레갈 마인드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지 마라. 하지 마. 이미지로 해갖고 그냥 외워서 냅다 써라. 구급차 이유가 있겠지. 외부에서 실시한 그거 생리적 기능 훼손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냥 파란색으로 생각하고 그냥 외우자. 제 말 이해되시죠? 이것도 이 글자 보면 사망까지 포함된다는 거 바로 생각해내고 결과라고 했으니까 폭행치상도 포함된다. 포함되는 거 4개 있고 하나 안 되는 거 하나 있다. 요거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고 이거를 써야지. 맞죠? 그럼 요거도 그럼 답은 어떻게 쓰겠어요? 폭행치사의 경우에도 동시범위 규정이 적용된다. 그 이유는 이 판례 다 쓰는 거예요. 이거 다 판례잖아요. 그죠? 이거 다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시간 남는다. 그러면 일상생활 지나 이거 좀 써주고 시간 안 되면 일단 넘어가고 맞죠? 그럼 중요도가 이거부터잖아요. 그러고 내가 원래 잘 알고 있는 생리적 기능 훼손 일상생활 그건 내 잘하는 거야. 그때 시간 남으면 써주면 좋겠죠. 다 맞춰놓은 사람이 그런 것까지 이런 거 써주고 그런 개념까지 하나 더 써주면 얼마나 점수 잘 주겠어. 이쁘다 하겠어요. 답도 맞추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좀 쉬겠습니다.